앞선 리포트 내용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시민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선임 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난 12일에 연구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건수는 줄고 있지만 네. 이제 피해액은 여전히 막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보이스피싱이 최초 보고된 건 2006년입니다. 네. 2006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뭐 단순한 그냥 금융 사기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했는데요. 그랬죠. 최근에는 IT가 점차 발전하면서 네.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2023년에 피해를 발표했는데요. 네. 피해액이 5억 원.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를 했고요. 엄청 늘었군요.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네. 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한 7년간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건수가 약 19만 5천 건, 네. 피해 금액은 무려 2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2조 원이 넘는군요. 예.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요. 네. 대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5,338건의 네. 피해액은 942억 원. 네. 예,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게 사실 어떤 범죄 방법,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기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예. 자, 요즘에는 이 타겟에 따라서 수법을 달리하는 이렇게 뭐 신개념의 보이스피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네. 다양해지고 있죠. 네. 과거에는 이제 고령층이 주 대상이었지만요. 네. 지금은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넓혀가고 있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다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네. 뭐 쉽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기관 사칭형이라고 그래서 네. 뭐 내가 검사 누군데 네, 수사관 네, 누군데 네, 이렇게 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회 초년생들 특히 20대 초반에 여성인 경우가 많이 경험이 네. 없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금융 관련된 네. 그 피해가 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대출 그 이자가 좀 높다 보니까 네. 그 이자를 좀 우리가 네. 좀 싸게 해주겠다라고 네. 속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신용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다가 네. 돈을 넣었다 뺐다 하자. 그래서 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신도 모르게 네. 자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장년층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을 빠르게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꾀임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네. 하나 사례만 좀 무서운 사례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21년도에 네. 서구에 한 아주머니가 대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대출 이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긴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타 지역 경찰관이 이걸 알았습니다. 네. 알고 지역 경찰관들한테 알려줬는데 네. 지역 경찰관들이 무려 3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아주머니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다. 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아주머니가 최악의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구대장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결국은 네.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전 서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네. 대전이 전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3번째로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 3번째 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대전 사람들이 똑똑하지요. 여기 네, 연구단진도 있고 19개나 대학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학력 수준이 높죠.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많이 많죠. 와 있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 바쁩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 소액 피해가 좀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아빠 나 도서 상품권 사게 좀 이 아저씨 핸드폰으로 돈 좀 보내줘라는 네. 고전적인 수법에도요. 네. 바빠서 체크 안 해서 네. 의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건수가 소액 피해 건수는 대전이 많습니다.
피해 건수가 많은데 소액 중심이다.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대전시도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 같은 조례 말고 또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다.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18년 3월에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전시가 전국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된 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이 주 기관이고요. 그렇죠. 경찰, 검찰, 그다음 심지어 보호관찰소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각 기관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네. 자료도 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기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괄된 표준 교재안도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교육이나 홍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조례 소관 부서는 소상공인 진흥과로 돼 있는데요. 네, 다소 네. 좀 맞진 않죠. 그래서 네.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게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네.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과 그런 예산과 인력이 네, 충분히 네. 지원돼서 네. 그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면 네. 충분히 대전시의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자, 뭐 아는데도 속는다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좀 속지 않도록 뭐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내 정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점, 또 대비해야 되는 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요, 철저한 훈련을 받은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도 네. 처음 겪는 범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당황할 수 없죠. 있죠. 예.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심하고 네. 이상한 것이 걸려왔을 땐 끊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반드시 확인하는 네.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어버려라. 미련 없이.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영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